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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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 오늘 11월 25일 첫 노래로 명량소녀의 은근슬쩍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의 입술이 촉촉해 오늘은 평소와 좀 달라 무언가를 말하려는 그대 눈빛에 11월 25일 첫 노래로 명량소녀의 은근슬쩍 듣고 왔습니다. 네. 날씨가 부쩍 추워졌어요. 네, 엄청 춥습니다. 네, 제가 저번부터 말씀드리지만 날씨가 훅 추워져가지고 진짜 옷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가끔 보면은 약간 뭔가 이 정도 날씨는 겨울도 아니지 뭐 이러면서 되게 얇게 입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신 분들 조금 있으면 감기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옷 좀 따뜻하게 입으라고 옆에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 좋잖아요. 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좀 건강 관리 잘 할 수 있게 옆에서 좀 부추겨가지고 강제로라도 옷을 따숩게 입히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1부 문화의 날, 그리고 2부 첫 순서 심리 테스트, 오늘 마지막 순서는 뭐하는 애들이지까지 이렇게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희 야암상가 시장 보이는 라디오에서 듣고 싶은 노래라든지 사연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세요. 저한테 그냥 주셔도 되고 알려주셔도 되고 어떤 노래 듣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스마트폰 야암상가 시장 검색하시면은 그 어플이 나오거든요. 그 어플 다운 받으셔서 거기서도 이제 언제 어디서든 올리셔도 제가 항상 보니까 거기다 올리시면은 좋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네, 주말이네요 이거. 맞네, 오늘 금요일이구나. 네, 깜짝 놀랐네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진의 I'll be there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현진의 I'll be there 듣고 왔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문화의 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세계 어디에서나 교육은 쉽지 않죠. 디지털 교육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를 또 가져왔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공부는 누구에게나 뭔가 조금은 힘든 부분이 있어요. 무엇을 배운다는 것에는 어떤 인내심, 어떤 집중력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노력은 필수죠.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흥미있는 일에는 매달리긴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쉽게 실증을 내잖아요. 그리고 주의가 좀 산만해지기 마련인데 요즘처럼 어린이들을 위한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범람했던 적이 또 있을까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렸을 때 뭐 이렇게 공기놀이, 뭐 무슨 그 땅 따먹기 뭐 이런 거 있죠. 뭐 오재미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장난감이라든지 뭐 인형 가지고 놀던 뭐 그런 거, 아니면 뭐 친구들이랑 동네에서 뭐 이렇게 뛰어다니거나 뭐 그런 게 전부였는데, 요즘에는 뭐 게임, 만화, 영화, 또 뭐 놀이공원도 있고 뭐 공원도 있고 게임도 이제 그 PC방이나 아니면 스마트폰도 있고 굉장히 좀 놀거리가 무궁무진하죠. 결국에는 이런 데에 마음을 뺏긴 아이들에게 공부가 뒷전이 되는 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애가 타는 건 사실 부모들이잖아요. 네. 아이들이 착실하게 공부해가지고 학업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를 좀 바라긴 하지만 자녀들은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들을 보면서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지 아이들을 공부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같은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이 요즘에 게임을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 에듀게임이라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부모들에게 있어서 게임은 굉장히 좀 신경 쓰이는 놀이 도구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 그 애들이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사실 여가 시간에는 주로 게임을 하잖아요. 애들은 한창 정서가 발달할 시기에 있는 어린이들이 게임에 중독돼가지고 학업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나아가서 어떤 정신적인 아니면 성격적인 것으로 나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긴 한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게임이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그 무슨 저거 뭐지? 뭐 게임을 그 게임 뭐 이렇게 총 쏘는 그런 게임을 많이 해서 진짜 성격이 안 좋아지고 뭐 그렇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되게 조금 놀라운 거는 저나 제 친구들이 되게 순둥순둥해요. 근데 게임은 막 총 쏘는 게임 뭐 이런 거 했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그들의 이론이 맞다면 저나 제 친구들은 굉장히 성격이 괴팍하고 공격적인 것으로 컸어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임을 해왔지만 저는 굉장히 좀 거의 평화주의자거든요. 폭력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런 걸 보면은 단순히 그냥 게임을 통해서 그런 게 발현되는 게 아니라 그 외적인 어떤 그 흔히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죠. 네, 어떤 집안의 어떤 내력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사회의 어떤 그 풍조, 뭐 이런 게 영향을 더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네, 뭐 아닐 수도 있고. 네. 어쨌거나 다행인 거는 게임 개발자들과 교육계의 공동 노력으로 게임을 단순한 어떤 놀이도구에서 벗어나가지고 창의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학습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수단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서 좀 괜찮은 겁니다. 교사 같은 경우에는 교실에서 게임을 보조 교재로 활용할 수도 있고, 가정에서도 학생 스스로 게임을 통해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은 최근 교사와 부모들에게 굉장히 큰 호응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오바마 대통령 있죠? 네, 이 아저씨는 미국 학생의 90% 이상이 게임을 즐기고 있는 등의 어떤 게임이 아이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점을 인식해가지고 게임을 통해서 어떤 창의성,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떤 학습 욕구를 자극하는 뭐 그런 것들을 목표로 에듀 게임 프로그램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2014년부터 미국 교육부는 에듀 게임즈 위크를 개최해서 다채로운 행사로 게임을 통한 교육을 좀 실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에듀게임스 엑스포에서는 소기업 혁신연구소가 자금을 지원해서 새롭게 개발한 25개의 에듀게임이 소개되었었는데 150여 명의 참석자들은 게임 개발자와 직접 만나서 어떤 뭐 공학, 역사, 외국어, 어떤 그 교육적인 것들 있죠. 네, 이런 것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한 에듀 게임을 실제로 이제 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어떤 개선 방안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에듀 게임스 워크숍에서는 게임 개발자와 연방 정부 전문가들이 모여서 미국 지역별 또는 전국적인 나아가서는 국제적으로 어떤 게임 관련 대회를 좀 개최하는 어떤 전략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백악관이 주재하는 에듀케이션 게임 잼에서는 48시간 동안 100여 명 이상의 게임 개발자와 35명의 선생님, 그리고 교육연구소 학생들 뭐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그 모여가지고 교육용 게임 개발에 대한 토론을 좀 진행했습니다. 게임을 통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쉽게 학습하고 교사들이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알차게 어떤 교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에듀 게임 개발을 모색한 겁니다. 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처음으로 저는 영어라는 걸 배웠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그때 그 어떻게 배웠냐면은 영어 시간에 그 무슨 게임을 했습니다. 네. 그 무슨 스크린으로 그 TV에 게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게 우리들이 토론을 해가지고 하나씩 선택해가면서 단어라든 영어 단어라든지 영어 문장 뭐 이런 걸 배우는 그런 게임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진짜 그 이 게임과 교육을 합쳐서 이제 좀 괜찮게 모색한다면 정말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매드크라운의 거짓말 그리고 정엽의 너에게 기울어가 이렇게 두 노래 듣고 계속해서 디지털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매드클라운의 거짓말 그리고 정엽의 너에게 기울어가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 디지털 교육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전문조사 기관인 앰비언트 인사이트사는 미국 정부와 교육계회 에듀게임에 대한 관심 증대와 에듀게임의 효용성 확인으로 이 향후에 이제 에듀게임 시장이 12.7% 성장해가지고 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장밋빛 인생을 내놨어요. 요거를 이제 보면은 구매자들로 중등교육이 32.6%로 가장 높았고 중등교육이니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요거죠. 네, 그 다음으로는 유치원. 네, 그 다음으로는 초등학교 교육 순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는 일반 구매자의 구매 증가율에 비해서 2.5에서 3배 이상 증가율이 높은 거니까 그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뭐 시장 전망이 굉장히 또 밝은 것으로 나온 거죠. 최근에 에듀게임 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모바일화입니다. 최근에 뭐 어린 꼬마애들까지 스마트폰 들고 다니죠. 그래서 각종 어플이라든지 이런 그 에듀게임이 많이 출시됐어요. 이에 따라서 앰비언트 인사이트사는 모바일 플랫폼의 비중이 2019년에는 90.1%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용의 편리함이 새로운 시장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스마트폰 게임의 선두주자로 스마트폰용 게임 팜빌로 명성을 떨친 진가사도 자사의 사무실을 에듀게임 개발업체들을 위한 인큐베이터로 활용하고 있을 정도로 에듀게임 개발에 굉장히 좀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들은 이제 자녀들이 인터넷 서칭과 채팅 등으로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는 시간이 많아서 공부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이들에게 무작정 공부하라고 퇴근할 필요가 없이 사실 스마트폰으로도 요즘에 뭐 강의라든지 뭐 이런 것도 듣고 그리고 이런 에듀게임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재밌게 게임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면 부모들도 반기는 상황이 오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이미 미국에는 엄청나게 많은 에듀게임이 많이 출시됐어요. 우리나라도 조금 많이 되긴 했지만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구글과 애플 스토어 등에서 검색만 해도 괜찮은 에듀게임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교사와 학생, 부모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에듀게임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은 첫 번째가 미국의 최대 교과서 출판 업체인 피어슨 에듀케이션사가 운영하는 펀브레인 주니어라는 게임이 있어요. 유아가 숫자를 인식하고 세고 어떤 패턴 같은 것들을 분별하고 순서를 기본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어린 꼬마애들에게 어떤 교육적인 측면으로 게임이 다가가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퀀덜이라는 건데 8살에서 한 16살 정도의 학생들이 우주인의 입장이 돼가지고 도덕적으로 논란이 되는 주제를 두고 논쟁을 벌일 수 있도록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토론 게임입니다. 비판적인 사고를 키우고 다양한 토론 방법을 배울 수 있어가지고 영어와 사회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루는 주제가 사실 성인 역시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어떤 시사적인 것들도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선생님과는 물론 이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같이 할 수 있어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게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역사와 세계사를 공부할 수 있는 디플로머시라는 건데 우리는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글로벌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잖아요. 이 게임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배울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1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어떤 나라들이나 아니면은 그 시대별로 어떤 그 상황들, 네, 뭐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구조, 뭐 이런 것들을 게임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역사적인 어떤 통찰력이라든지 어떤 지리 관련 지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좀 함께 배울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있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레이시아 업체인 마카자이사가 미국 에듀게임에 그 한번 내놓은 사칙 연상 게임 몬스터 매스라는 게임이 있는데 11살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게임이에요. 이게 한창 놀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사실 수학이 그 아이들이나 요즘 어른들이나 뭐 학생들이나 굉장히 좀 따분하고 싫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따분한 수학을 재밌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줘가지고 부모들에게 호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긴 하지만 그 말레이시아 업체가 지리적인 어떤 국경을 넘어서 미국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캐릭터로 흥미롭게 앱을 만드는 것이 성공의 주요했다는 분석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어떤 수학 최우수 국가로 명성을 떨치고 있잖아요. 뭐 그 뭐지? 저거 무슨 수학 올림피아드 뭐 이런 거 하면은 뭐 가끔 우리나라 뭐 꼬마의 막 중학생 뭐 초등학생 애가 막 이렇게 전 세계에서 1등하고 뭐 그런 기사가 가끔 나오는데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사실 수학 최우수 국가예요. 미국인들도 우리나라를 수학을 잘하는 나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이렇게 빨리 됐을 수도 있죠. 네. 어쨌거나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한국어를 대학 입시 시험인 미국의 대학 입시 시험인 SAT의 과목으로 채택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우수성과 우리나라 부모들의 어떤 교육열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수차례 뭐 칭찬하고 뭐 이야기한 바가 있죠. 네, 그 정도로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높은 편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게임 개발 업체들의 노력 또한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교육과 게임을 접목시킨 메이드 인 한국의 에듀게임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요즘에 네,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업체가 개발한 에듀게임으로 미국 시장을 두드린다면 뭐 진입 초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유리할 것으로 보여요. 우리나라가 사실 IT 강국이잖아요. 네, 뭐 그 이제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 뭐 이런 걸로 하는 건 우리나라가 되게 잘하기 때문에 이런 거 잘 만들면은 진짜 떼돈 벌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거기다가 그 우리나라 업체들은 그 캐릭터 디자인을 조금 그 복잡하면서 섬세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는 약간 놀라웠던 게 우리나라 게임 이런 거 하다가 다른 나라의 게임을 보잖아요. 또 아니면 다른 나라의 어떤 캐릭터 그런 거 보면 되게 단순하게 그려요. 네. 약간 좀 당혹스러웠던 게 우리나라 뭐 그 만화 같은 거 있잖아요. 사실 옛날에 뭐 챔프 뭐 이런 거에 나오는 만화들 그런 만화들 만화책을 보다가 미국 뭐 심슨 뭐 이런 만화책을 보면은 되게 단순하잖아요. 미국 이런 데는 그래서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금 섬세하고 뭐 그런 좀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는 뭐 그런 능력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거나 좀 이런 것들을 조금은 단순하고 친감 있게 만든다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에듀 게임이 조금 더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사실 교육 내용도 너무 높은 수준이 아닌 이상 그 되게 쉽게 이해하고 응용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고질적인 교육 문제 중에 하나로 꼽히는 그 암기식, 네, 그 주입식 교육이라고 하죠. 암기식 교육이 아닌 어떤 응용하는 아니면은 이제 좀 자기가 좀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게임 어떤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초점을 맞춘 게임을 개발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온라인과 스마트폰이 지리적인 국경을 허문 지는 이미 오래 지났어요. 에듀게임은 무엇보다 사용자가 공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만큼 단순한 캐릭터와 쉬운 게임 방식이 성공의 관건이 아닌가
있기도 합니다. 아울러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서 학업 단계별로 학습을 완료할 때 어떤 충분한 칭찬이라든지 보상이 따라줘야지, 뭐 그러지 못한다면은 내가 왜 게임을 해야 되지? 내가 그냥 공부하면 되지? 책 보고 공부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떤 도전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공부가 아닌 온라인상에서 친구와 놀이를 한다는 느낌으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상품을 기획한다면 우리나라의 에듀게임이 지구촌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얻고 우리나라의 어린 어떤 학생들과 다른 나라 학생들이 게임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배우고 익힐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은 머지않은 미래에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문화의 날 디지털 교육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를 해드렸는데, 이게 제가 3탄으로 만들었어요. 1탄, 2탄, 3탄. 네, 그래서 다음 주 문화의 날에서도 이 디지털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와야 되는데, 혹시 저희 보이는 라디오에서 듣고 싶은 노래나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세요. 그러면 제가 노래도 틀어드리고 사연도 읽어드릴 테니까 마구마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두일의 내 탓 인생부터 저희 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김두일의 내 탓 인생, 윤수연의 꽃길, 이준영의 우리끼리, 홍진영의 사랑이 좋아, 이재현의 철수씨, 성타의 꽃이 필 거야, 김국환의 달래강, 윤신의 인생이란까지 저희 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이번 보이는 라디오 2부 첫 순서는 모두가 함께하는 심리 테스트입니다. 요거 잘 듣고 나는 이거라고 선택하신 거, 제가 드리는 질문에 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그거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이게 그냥 단순히 심리 테스트이기 때문에 너무 진지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거니까, 가볍게 하는 거니까 잘 듣고 제가 말씀드린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망만대해를 표류하게 됐어요. 네, 이제 포기를 하게 된 건데, 포기한 상태에서 여러분은 앞에 무언가가 나타나면은 이제 살았다라고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망만대해를 되게 표류하다가 뭔가 이제 포기하게 됐는데 내 앞에 뭔가가 나타나면은 이제 난 살았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 무엇은 무엇일까요? 네, 자, 1번 무인도, 2번 돌고래무리, 3번 헬리콥터, 4번 배 한 척. 네, 이렇게 네 가지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야, 근데 돌고래무리는 뭐야? 돌고래 보고 살았다라고 이제 안심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저는 저는 배. 네, 아무래도 배가 조금 그나마 조금 현실적이지 않나 해가지고, 뭔가 헬리콥터는 그냥 지나칠 것 같으니까 저는 배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선택하셨나요? 무인도, 돌고래무리, 헬리콥터, 배 한 척, 이렇게 네 가지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리 테스트는 무슨 심리 테스트인지. 오늘 심리 테스트는 이것만은 당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 위한 심리 테스트라고 하네요. 일단 첫 번째, 무인도 선택하신 분들, 이 무인도 선택하신 분들은 내 영역 침범하는 거는 절대 용납 못하는 분들입니다. 이거는 어떤 자립에 대한 욕구와 자신의 그 어떤 영역에 대한 집착을 뜻하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신만의 공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신이 하는 일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행동이나 말, 뭐 신체적인 접촉이라든지 뭐 제스처, 뭐 하여튼 뭔가 자기 영역에 들어오려는 뭔가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를 냅둬주길 원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할 때 보면은 어떤 자기가 이제 일을 하는 그 공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집에 자기 방 뭐 이런 거를 건드리는 거를 굉장히 좀 안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무인도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자, 두 번째 돌고래무리를 선택하신 분들, 이거 선택하신 분들 있을라나? 요거 선택하신 분들은 상식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정말 듣기 싫어하는 분들이에요. 치유의 동물인 돌고래를 선택한 분들은 공상가의 특징을 가진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회생활과는 떨어진 어떤 새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이런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상식이 없는 약간 뭐 비상식적인 이상한 사람 뭐 이런 거를 말하는 사람이래요. 수군거리고 뭐 그런 거 있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답니다. 자신을 틀에 박힌 잣대로 평가하고 판단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고 해요. 공부 또한 업무에서 밀려오는 어떤 과도한 기대 또한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은 나를 볼 때 약간 색안경을 보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좀 싫어하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헬리콥터 선택하신 분들은 무시당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많은 사람의 신뢰와 기대를 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내심 주목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주변에서 인정해주기를 바라고 있겠죠. 그래서인지 더더욱 뭔가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만큼은 참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인정 못하더라도 무시당하는 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인데 언젠가 큰 코 다칠 거라면서 칼을 갈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런 분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저도 선택한 배 한 척을 선택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뭔가 그 소외되는 것을 굉장히 좀 싫어하는 분들입니다. 자신이 속하는 어떤 단체 아니면 그룹 모임 뭐 이런 거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그 소속감에 만족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그 소속감으로부터 자부심을 얻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성향의 분들은 뭔가 그 집단에서 외면받는다든지 아니면 소외된다든지 뭔가 돈 떨어지게 된다든지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좀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은 혼자서 모든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 자체에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서 되도록 뭔가 여러 사람이랑 같이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열심히 하고. 약간 오늘 저랑 뭐 비슷하기도 하고, 약간 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느 정도 뭐 비슷하긴 하네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잘 맞았나요? 심리 테스트? 뭔가 확 맞진 않는데 어느 부분 정도는 맞는 것 같아서 그래도 뭐 만족스러운 심리 테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2부 첫 순서 심리 테스트. 이것만은 당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 위한 심리 테스트를 했는데 노래 한번 듣고 보이는 라디오 2부 마지막 순서 뭐 하는 애들이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뭔 노래를 듣고 해야 되나? 노래는 YDG의 Don't Go 그리고 정웅의 내 통장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YDG의 Don't Go 그리고 정웅의 내 통장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이번 보이는 라디오 2부 마지막 순서인데 뭐 하는 애들이지 시간입니다. 요즘에 좀 젊은 가수들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인데 오늘도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윤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실력은 기본이고 독보적인 어떤 싱어송라이터 가요계의 혜성처럼 등장한 나는 가수다 최연소 가수 바로 윤하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나는 가수다 2에 참여하게 됐죠. 예전에
가왕전 진출에 성공한 이은미, 그리고 고별 가수가 된 이수영, 그리고 그 제시작으로 실격 처리가 된 정인의 뒤를 이어서 카이, 변진섭과 함께 출연하게 되는데, 불후의 명곡 전설 노래하다에 참여한 가수 중에 최초의 나가수 출신이고 출연이고 나가수 최연소 참가자입니다. 네. 사실 불후의 명곡 쪽에서는 고정 멤버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별 문제는 없었어요. 네. 근데 사실 유나가 저랑 비슷한 연배거든요. 근데 이 나가수 2에 나가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한 누나예요. 네. 이때 그 경연에서 박정훈의 먼 훗날에를 선곡했었거든요. 처음에 방송 첫 등장부터 엄청난 고음을 보여주면서 당당히 상위권에 진입했는데 사실 그 여담으로 그 이때 되게 하얀색의 드레스를 입고 나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되게 열창했는데 그 열창하는 도중에 침을 흘렸어요. 유나가. 유나가 침을 흘려가지고 그 사진이 아직까지도 이제 막 쫙 퍼져 있어가지고 약간 굴욕 사진, 요거는 비슷한 네 그런 걸로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8월 달에 이제 녹화를 해야 되는데 그 8월의 가수전이 유나의 스케줄로 인해 가지고 일주일 앞당겨지게 됐어요. 8월 13일 이게 8월 20일 날 녹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스케줄 때문에 8월 13일에 녹화를 하게 됐는데 중요한 게 그 바로 하루 전날에 갑자기 땡겨진 거잖아요. 그 8월 12일 날에 속초에서 김건모 씨가 콘서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비가 어마어마하게 와가지고 근데 이제 비를 그냥 막 맞으면서 노래를 했어요. 김건모 씨가. 근데 이제 그게 딱 감기에 걸려버려가지고 뭔가 제도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민감하잖아요. 김건모 씨가. 그래가지고 이게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나가수를 자진하차하게 돼가지고 약간 좀 그 유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막 욕을 조금 먹었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 뒤에 이승철 씨가 불렀었던 그 서쪽 하늘. 네, 요거를 이 유나 씨가 다시 부르면서 다시 한번 상위권에 진입하고 역시 엄청난 고음을 보이면서 한동안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었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뭔가 그 나가수의 어떤 넘사벽이라고 할 수 있는 더원과 함께 오랫동안 음원 차트에 그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는 경연에서 그 2NE1의 I Don't Care를 또 불렀거든요. 되게 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약간 그 걸그룹의 깜찍함과 유나만의 어떤 음악성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되게 호평을 이뤘었어요. 네. 어,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나 그 뭐야 저거 주먹이 운다라는 노래를 또 불렀는데 요것도 굉장히 뭔가 이제 관객들과 호흡하면서 이제 뛰놀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좀 잘 보여줬어요. 네. 근데 이제 다른 가수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위권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왜냐면은 다른 가수들이 너무 쟁쟁한 분들이고 대선배들이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하위권만 아니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행히 상위권에 좀 자주 올라가가지고 네 그나마 좀 다행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11월에 가수전에서 이승철의 오직 너뿐인 나를 이제 불렀는데 뭐 사실 그 가왕전 진출은 실패했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네. 어쨌거나 이제 경연은 그간 해온 것처럼 유나다운 모습을 보여서 역시 좀 평가가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는 네 결국에는 이제 나가수가 이제 끝났죠. 네 나온 거예요. 네 유나가. 네. 그러면 노래 한번 듣고 계속해서 유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나가 아까 불렀던 서쪽 하늘 그리고 유나의 별에서 온 그대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유나의 서쪽 하늘 그리고 별에서 온 그대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뭐 하는 애들이지? 유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2014년은 유나가 데뷔한 지 10주년을 맞이한 해였는데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나와가지고 여기서 그동안 자신이 만든 노래 베스트 3를 고르라고 했었는데 그 노래가 기다리다 그리고 비밀번호 486 그리고 홈 이렇게 세 노래를 꼽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별에서 온 그대의 OST 별에서 온 그대를 부르기도 했어요. 방금 드렸던. 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게 그 린의 My Destiny 네, 요거랑 이제 레리코에 묻혀버렸죠. 그리고 이제 2008년에 유나가 피처링했었던 타블로의 연금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에픽하이의 우산을 유나 솔로 버전으로 불러서 공개를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음원 사이트를 다 1위 했어요. 네. 이게 잘 만들었죠? 네, 아무래도. 네. 그리고 그 2014년 11월 2일에 네, 3년 6개월 동안 맡았었던 별이 빛나는 밤의 22대 별밤지기에서 하차하게 됩니다. 마지막 방송에서 그동안 이제 별밤에 나왔었던 게스트들, 그러니까 이제 뭐 일락이라든지 뭐 오지은, 나인, 에디킴, 유승우, 주니엘, 배가연 등등등, 뭐 이들과 함께 한 뭐 이게 2시간 내내 사연을 소개하면서 굉장히 펑펑 울었었거든요. 그리고 이날 안녕 별밤이라는 유나 본인의 자작곡을 부르면서 또 울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별이 빛나는 밤에는 저도 예전에 자주 들었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자주 듣던 거였는데 갑자기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네요.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유나의 홈 그리고 멀리서 안부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치열하게 살아 올라서려 했던 곳 그곳에 내가 없어 노래 듣고 왔습니다. 유나의 멀리서 안부 그리고 홈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1부 문화의 날 디지털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 2부 첫 순서 모두가 함께한 심리 테스트 오늘 마지막 순서 뭐 하는 애들이지에서 유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생각보다 유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오래 하네요. 네, 저는 한 많이 가야 한 3주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벌써 4주 넘고 이게 아직 남아가지고 다음 주에 유나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네. 왜 그러지? 네. 어쨌거나 이제 또 즐거운 금요일이에요. 네, 불타는 금요일. 그리고 무슨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가지고 뭐 세계적으로 무슨 쇼핑하는 그런 날이래요. 오늘이. 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인터넷에 난리 났습니다. 무슨 뭐 쇼핑하는 무슨 사이트 뭐 이런 거 막 지금 난리 났는데 어쨌거나 저희 야암상가 시장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도 날이 날인 만큼 맛있는 거 그리고 좋은 거 많이 사시고 하셔가지고 네, 이번 주말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월요일에 저는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 윤하의 널 사랑해 들으면서 저는 또 슬쩍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암생활 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우였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s your way back.